네, 뉴스 정면 승부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판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면금지법입니다. 이제 사면금지법 예전부터 얘기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금지법 어떻게 보시나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적 요소는 그런 거죠. 처분적 법률 아니냐. 네. 윤석열 1인을 타겟으로 한 법률 아니냐. 근데 이미 뭐 전두환 법률도 있고 다 위헌 논란이 됐다가 다 합헌됐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이 통과되고 위헌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적용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소급입법 논란도 있겠지만 지난번은 어쨌든 12.3 내란만 적용한다 이런 법이어서 말씀하신 그렇죠. 그 특정인을 겨냥한 거에서 이제 평등권 문제가 됐는데 그냥 사면법은 상관없다. 그렇죠. 법 위반이 될 헌법의 가능성. 그 사면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아니야 이런 논란이 약간 있긴 한데 뭐 그거를 뭐 다투긴 하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합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도 안 되는 내란이 윤석열 말고 누가 앞으로 있겠으며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 법률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뭐 옛날에 우리 칼기 폭파 사건 있잖아요. 네. 김현희 씨. 네. 그것도 그 다음날 몇백 명 죽인 사람도 사면해 줬습니다. 사면에 범죄 제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내란 아니라 왜 뭐라도 국익을 왜 판단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거야말로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저는 이게 만들어가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윤 대통령 사면하려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다수당 돼가 또 법 바꿔가 네. 사면하면 되죠. 아. 법률 바꾸는 거야 어렵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는 그 성격을 이제 유사하게 봐야 될 거예요. 칼 858기는 이제 북한의 소행이고 테러기 때문에 그걸 견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 정서일 겁니다. 이게 이제 사면금지법도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뿌리 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사면금지법을 이제 이 발진을 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정서의 변화가 와야 사면이라는 것이 거론될 수 있고 그것이 논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론에서 수용이 돼야 뭐 이제 어느 정권에서 됐든 그걸 이제 판단하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무기수로서의 형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그게 사면이 검토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8년에 총선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이 사면권을 견줄 것이다. 또 이제 뭐 저울질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알 수 없고, 대체적인 여론이 이게 전환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대체로 대통령이 한 적어도 몇 년은 이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더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시기상으로는 다음 임기 정도에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다음 대통령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때의 여론도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얘기 못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선고 나왔는데 아까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좀 했습니다만 항소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식의 메시지를 냈는데 또 다른 기사에는 항소할 것 같다. 다음 아직 주야. 하겠죠. 쌍방이 다 항소할 것 같습니다. 쌍방이 다 항소할 것 같다. 특검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뭐 본인만 하지도 않을 거고 저는 전원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무죄 받은 두 분은 무죄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쌍방이 싹 다 항소가 요건 될 그냥 가능성이 정치적 높다. 수사에 불과하다. 수사고요. 네. 7일째 되는 날 항소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항소는 게 바로 하고요. 제가 그럽니까? 대통령 측에 네. 그때 그랬잖아요. 몇 번 방송에서 1심에서 무죄될 확률이 10%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90%다. 그래요? 계속 제가 방송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게 10대 1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법으로 날리려고 했던 보수 대법관이 10명이 있어요. 10대 2예요. 네. 이분들은 내란 안 볼 겁니다. 따라서 저는 대법원 가면 10대 1로 전화배치해서 무죄가 나온다. 그리고 상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가 새로운 제안을 또 한 게 네. 3심만 하지 말고 4심으로 가자. 정치투쟁. 지금 이게 민주당이 자기들이 재판 소원한다고 네. 대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한다고 네. 지금 이거야말로 사법 파괴 중에 파괴잖아요. 이걸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윤 대통령이 1호로 이용하자. 우리가 헌재 가면 이게 뭐 진보
재판관이 많아가지고 이기긴 어려워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내라 이를 하면 헌법재판으로 가가 사심을 가자. 그렇게 헌재 투쟁하자. 이 제안을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또 했습니다. 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지금 사심제로 초식이긴 한데 재판 소원 제도가 하면 윤석열 통과시키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용할 거다. 이 1호 가지고 벌써 1호입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항소한다고 바뀔 게 있을까?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이 더 좋아질 게 있을까? 우리 지지층이라도 더 결집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굿바이를 화사의 굿바이가 아니라 굿바이 해야 된다는 입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런 이유로는 2심부터 지금 23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정 시간 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항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국방부와 국가수사본부의 이인에 대해서 각각 검찰 구형이 10년씩 됐습니다만 이게 직위원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앞으로 있을 여러 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는 직위원 판사는 이진관 재판부보다 또 백대현 재판부보다도 더 허용치를 열어놨어요. 뭐라고 열어놨냐면 형식적 실체적 요건 그다음에 국헌 문란 목적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일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자칫 지금 무기징역이 됐는데 2심 가서 사형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특검은 항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현태 이 국회 경비대장의 경우에도 국헌 분란 목적은 포함이 안 되면서 12년이 3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열차게 특검이나 수사 강도를 검찰에서. 그렇죠. 검찰에서 높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해서 여론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5월 달에 2심이 되고 대체로 지방선거 직후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5월이면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과를 그래도 표명한 것이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분명히 있었다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2심이 법상으로는 3개월 이내인데 3개월 안에까지 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요? 전담부기도 하고요. 아, 전담부라서. 1심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걸러졌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다툼의 그렇기는. 여지가 있던 부분은.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지방선거 생각이 전에 나온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개정은 같아요. 3월에 할 거고 네. 3개월이면 3, 일단 4, 5, 계획은 5월로 6, 3 5월로 지방선거인데 네. 조금 애매한 지방선거 그렇죠. 살짝 넘길 수 그 있겠네. 직전으로 아마 네.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아, 그 법적으로 그 노상원 수첩이나 뭐 예. 몇 가지 쟁점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통칭이 증거 인정 사법심사 못 받았던 부분 자제론이나 네, 네. 그런 것들을 노상원 문제 제기했죠. 이 수첩과 홍장원 메모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됐어요. 네. 직위원재판부에서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좀 깊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양형도 이렇게 편차들이 좀 있어서 그거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좀 왜냐하면 약간 예를 들어서 한덕수 23년이거든요. 그 균형이 안 맞잖아요. 예, 노상원이랑 비교하면 예, 안 맞죠. 노상원보다 좀 훨씬 더 높아요. 주범이 돼버렸어요. 네. 이상민도 7년 받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정리해서 좀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민주당에서 요걸 생각해서 조금 다시 한번 숙고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서정 변호사님이 전략으로 말씀하셔서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다 해가지고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미룰 수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대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하니까 이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그 송영길 대표 사법 리스크를 본인은 이제 벗었다라고 하면서 복당 신청 그리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조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제 네,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제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박수현 대변인은 뭐 복당과 공천은 별개 요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애매하긴 해요. 네. 벌써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사직을 하고 오늘까지 일한다고 하는가요?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측근이잖아요. 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대통령의.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김현정 대변인은 교통정리 필요하다 하는데 그거는 교통정리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잘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게 가는 게 맞는지. 근데 만약에 둘이 붙으면 네. 경선을 할지 말 모르겠지만 네. 송영길 어떻게 이깁니까? 5선 아. 그 지역구 5선이에요. 근데 어차피 전략 공천이라면서요. 재보궐 그래 선거는. 되면 또 컷오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송영길 대표를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요. 네.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관석 돈벌이 윤관석 의원이 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에 상고도 안 하고 포기해가 무죄를 확정시켜 준다? 아. 말이 안 된다. 네. 검사가 아마 이게 일주일 내에 상고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아마 개항을 둘 다 포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개항에 한 명이 오면 다른 한 명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연수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연수는요. 인천의 강남입니다. 아, 송도가 있나요? 거기가? 그렇죠. 네. 거기에 연수 가벌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옛날에 그 박찬대 의원하고 거기 우리 국민의힘 지금 3분 붙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몇백 표 차이 안 났어요. 따라서 이게 아마 송영길도 그거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서로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러다 송영길은 명분이 없잖아요. 네. 5선인데. 네. 그러면 이게 김남준도 그 이재명 지역구 상징성 때문에 가는데 네. 연수로 갈까요? 아. 아마 이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할 겁니다. 아. 소라 푸르른 소라 아. 소나무당의 송영길입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 지역구도 희생하고 제가 얼마나 희생한지 아십니까? 김남준은 연수로 가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했고 연수 받으세요. 항불별 던지려봐.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지금 진짜 똑같으시네요. 송영길 전 대표의 등장이 저는 이게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이런 이 고민과 혼란이 있는 것이 8월 전당대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 민주당의 복당도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본인의 정치 기반이 인천 계양이거든요. 네. 다른 곳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인연 이걸 또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난감한데 왜냐하면 송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느냐 어느 지역구에 안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8월 전당대회하고도 많이 연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탈당이 됐던 사람에게 경선을 통해서 25% 이제 페널티가 이제 주어지는 건데 페널티 개념인데 핸디가 주어지는 셈인데 그러면 이제 이른바 명심을 안고 나오는 김남준 이 대변인하고는 상당히 좀 치열한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각에서 이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이 교통정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 또 정청래 대표는 송 전 대표 끌어들이기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아, 끌어들여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은 송 전 대표를 조금 서운할 수 있거든요. 물병을 확 던질라봐.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의 마음을 딱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삽바 싸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 대표에 또 혹시 송영길 대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자신의 잠재적 그렇지는 경쟁자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지금 부재 중이었었는데 네. 복당을 해가지고 또 당원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데 그 시간은 너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호남의 적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동고등학교 출신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선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김민석 총리냐 이 정청래 대표냐 여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부각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주소지 옮긴 거는 마음적으로는 개항을이 가장 편하겠죠. 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분란이 생길 것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요. 네. 전당대도 생각할 거고요. 네. 당대표 전당대도 생각할 거고 여러 가지 생각 뭐 또 내각 입성 같은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등등을 보고 판단을 할 거지 덥죽 뭐 내가 개항을 나가겠다 이렇게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교통정리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뭐 여가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당무 개입이 되거든요.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사실. 잘 불러없이. 변호사 예전에 안 그랬잖아.
나한테 아침 방송을 내가 몇 번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송영길 대표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나 안 해요. 아, 그래 기획예산처 장관은 왜 임명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뽑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는데 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건도 있는데 김용 부원장도 뭐 출마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는 2심에서 유죄잖아요. 일단 보석이지만. 대법원에서 네. 파기환송이 되던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국 순회 이제 출판 기념회. 기념회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출마에 지금 생각이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뭐 무죄 추정이 원칙 적용되니까 대법원 선고하고 관계없이 출마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사법 리스크 어쨌든 있는 사람들 계속 공천하는 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아마 본인이 뭐 느끼거나 했을 때는 무죄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파기환송 된다고. 2심에서는 징역 5년입니다만. 네, 뭐 이제 증거 위법수익, 증거 배제 법칙이라든지 네. 등등으로. 아하. 그래서 출판 기념회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출마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그건 뭐 모르겠지만. 두 번째 문제지만 출마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석할 때요. 네, 보통 이게 조건 붙입니다. 그렇죠. 주거지를 제한한다든지 네. 접촉이나. 네. 근데 보석 지금 나와가지고 출판 기념회 전국 순회하고 거기에 뭐 의장도 오고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이게 1심, 2심이 판사가 똑같이 6명이 다 100% 일치해서 5년씩 때린 거예요. 네. 지금 그 주장이 새로운 게 아니고 뭐 핸드폰에 그 위치 있잖아요. 네. 이거 다 검증하고 이게 다 쟁점이 돼가지고 이게 1, 2심 판사 때린 거예요. 새로운 것도 없어요. 네. 전 지금까지 대법원이 눈치 보고 안 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 보석을 자유롭게 이렇게 활붙이며 이렇게 출판 기념회 하는 사람 본 게 있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본인은 뭐 내가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교도소가 내 희생한 거 아니냐 뭐 측근 과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도 다 불러 면접 보고 정말 이렇게 저는 법치를 조롱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뭐 평택 의뢰 말이 있던데 네. 진짜 넣으면 이게 나라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정말 파란일 겁니다. 양쪽 다. 민주당은 아닐 것 같지만 결국 친명과 친청 간의 공천 대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천을 통해서 당선자가 나왔을 때 8월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 또 풀뿌리 조직에 합당에 또 끼치는 또 영향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잡고 있고 인구 50만 이상은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청장이나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도 공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남구청장도 전략 공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한동훈 계와 기존에 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또 단체장들과의 갈등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에 또 다른 변수예요. 공천 파장.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양당의 전부 이제 갈등 기사가 저희가 계속해서 갈등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언론에서 그냥 그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민주당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공소 취소 모임과 유시민 작가가 미친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발언이 있더라고요. 유시민 전 뭐 장관 작가는 뭐 네. 민주당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민주당원이 아니고 아마 뭐 유튜버 이런 뭐 얘기로 보이고 저도 이름 그렇게 다는 거는 조금 적절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재명이라고 딱 그렇게 박는 게 공소 취소 굳이 그걸 네. 이름을 좀 다르리 하든지 했으면 하는 건 있는데 뭐 이걸 갖고 뭐 90몇 지금 80몇 명 87명인가? 1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건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요. 저는 이거 간단하게 볼 게 아닌 것이 네. 공소 취소 모임에 이 올리는 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1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임의 구성의 성격을 친명으로 볼 수 있어요. 친명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친정과의 이 구분선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 결정으로 하는 당장에 지금 그 이 검찰 기소 조작 이 특위위원회 위원장이 이성윤 최고위원이에요. 네. 이 부분부터 당장 다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태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반역이고 배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특위가 있는데 별도로 모임을 만드는 게 전 이상해가지고 약간 저는 모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진 않는데 네. 근데 결국 이게 돼요. 이렇게 공소 취소라는 걸 붙이기 때문에 네. 친명 조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언론에서는. 해서 그냥 친명 조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결집력이 아니 근데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런 모임 만든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요즘 보면 이게 나라냐고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걸 그래 미시네요. 100여 이게 명 가까이 나라냐. 모이가 특정인
범죄 혐의자에게 공소 취소해라. 네. 사법부의 압박이었는 이건 전 잘못했다 보고 이게 아마 이건태 의원이 주도하다 보니 이건태 의원이 이성윤 최고위원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아마 친명 모임이 돼버렸는데 네. 근데 뭐 친청이라서 공소 취소를 안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더 늘어날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민주당 다 바랄 텐데 저는 의미가 없다 보고요. 근데 제가 경고함을 하지만 공소 취소는요 2가지만 실익이 없어요. 하나는 항소심을 취소 못합니다. 네. 그러면 위정교사하고 선거법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하고 나서 새로운 증거만 놓으면 다시 공소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새로운 증거라는 거는 뭐 만들기 나름이죠. 어차피 정치 재판에. 그러면 이게 공소 취소해봤자 나중에 쌍방울 직원 한 명만 정은 놓으면 바로 이게 다시 공소 제기하니까 아예 이걸 할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별 실익 자체가 별로 없다. 없다. 근데 사실 그걸 위한 실익도 아니고 그냥 친명 모임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재판부에서도 공소 기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이제 이중 기소를 했다거나 네. 뭐 이제 뭐 남소한 경우에 이게 이긴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정치적 주장으로 좀 더 뭐 가까이 시작은 보이는. 아니었는데 네. 결국은 그런 개파로 보이는데 네. 그게 사실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작은 아니었을 거예요. 시작은 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네, 근데 개파 모임으로 보이죠. 재파 모임이 된 것이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선거 얘기해서 요 3당을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요즘 말이 갈수록 조금씩 세지는 것 같습니다. 뭐 윤파, 손가역 뭐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 합당 무산의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번 합당이 안 되면서 가장 피해를 본 거는 조국 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지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12명의 의원인데 2%대거든요. 네. 뭐 그 다른 얘기 정확하게 안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셔야 그렇죠. 되니까 네. 2~3%대면 사실 국회의원 2~3명 정도, 한 네. 명, 뭐 네. 그 정도가 맞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더 합당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조국 대표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다른 정치적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앞에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얘기가 아마 나왔을 테니까요. 이 여론조사 소개는 안 하도록 하고 왜 제 네. 발언 기회는 안 주는 겁니까? 시간상 억수로 억울하데이.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